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함 또는 과도한 활동이나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ADHD. 또래 아이보다 유난히 정신이 없고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 혹시 ADHD가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또래 애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럴까봐 혹시 왕따로 되거나 그럴까봐. 또래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랑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 다투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공격성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ADHD.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의 기능 변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DHD.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력 결핍은 물론 학습 장애, 언어 발달 장애, 정서 장애 등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정상 발달을 어렵게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뇌는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신체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인데요. 뇌를 구성하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며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인간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일으킵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ADHD는 뇌기능의 발달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면 행동을 통제하고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ADHD는 크게 생기는 원인으로는 3가지 정도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신경생물학적인 요인 같으면 뇌 내 대사 조절 물질의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두엽 기능이 비활성화되어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유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뇌의 어떤 조직의 이상이 문제될 수도 있고요. 또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으로는 가정 환경이나 잘못된 양육 방식, 사회 경제적인 환경, 그다음에 생애 초기의 경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외부 환경 요인으로는 환경 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 중금속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이들 임신했을 때 중독 증상이나 조산이나 난상 같은 증상, 또 산모의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도 원인이 돼서 ADHD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죠. 한편 이때 ADHD 증상으로 내원하는 환자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ADHD. 실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ADHD 환자 수는 52,944명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인한 성인 환자의 진료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어렸을 때 제대로 된 치료와 훈련을 받지 못한 아동 ADHD의 약 25% 정도가 성인기까지 그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보통 환자의 한 절반 수 정도는 만 4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발견하는 시기는 보통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ADHD 증상은 조금 만성적인 경과를 또 보이는 특성이 있어서 조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DHD 체크리스트를 통해 아이의 행동이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이 2가지 항목에서 영역별로 최소 6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ADHD를 의심해야 합니다. ADHD의 80%를 차지하는 과잉행동 충동 우세형의 경우 산만하고 충동적인 반면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의 경우는 산만한 행동은 보이지 않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 만큼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ADHD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없어지니 괜찮다고 하는데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맞지 않습니다. ADHD는 공격성, 충동성,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이런 증상을 보이는 질환인데요. 초기 아동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징을 지닙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원장님, 어떤가요? ADHD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죄책감이나 걱정, 염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부 환경 요인이나 임신이나 임신했을 때의 중독 증상이나 조산, 난산, 산모의 극심한 스트레스, 영양 부족 등이 아이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일로 아이의 ADHD 증상을 발현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죄책감을 갖거나 걱정, 염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태도로 우리 아이가 치료하면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평소에도 훈련하고 조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ADHD 아이들은 산만하고 과장된 행동 탓에 머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원장님, 실제로 어떤가요? 아닙니다. ADHD 아동들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에 비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학업 성취도나 머리 지능 검사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의 상황이나 검사자의 지시에 아이들이 그 주의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다 보니까 지능 수준이 이만큼 갖고 있어도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직접 능력을 발휘하는 조절력이나 주의력이 조금 부족해질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 계속 생활에서 훈련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맥을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로 9살이 되는 여자아이.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을 하는 탓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집중을 올해는 아니더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어디를 데려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손발을 많이 움직이고 좀 보통 다른 애들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 또래 아이들에 비해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아이 소화기 상태, 전반적인 호흡기 상태,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 목을 눌러보는 이유는 근육이 얼마나 경결되어 있는지, 이완되어 있는지를 같이 전반적인 신체 상황을 보는 검사지요. 그래서 한방적으로 제가 자꾸 촉진을 보고 아이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아이를 보게 되고 그래서 촉진, 망진, 설진, 맥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진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아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정보와 평가가 필요한데요. 아이를 키우실 때 혹시 실수를 많이 하거나 행동을 지시를 했을 때 바로바로 하면서 물건을 많이 깨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약간 산만하다고 할까? 네, 그런 경우들이 약간 종종 그런 면이 있어요. 있어요.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잠깐 앉아서 ADHD는 임상 증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 등에 의해서 확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요. 아동과 부모의 면담, 행동평가 척도, 설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치료 경험이 있는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ADHD 증상은 사실은 초기 아동기에 발현을 해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특성을 지닙니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게 되면 청소년기까지 증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성인까지 이 중등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ADHD 질환은 다른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어쨌든 조기 완치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ADHD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ADHD 환자는 이혼율과 교통사고 경험이 일반인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ADHD의 한방 치료를 통해 뇌와 몸의 불균형을 잡아주는데요. ADHD 증상과 그 유형, 그 다음에 각각 체질에 맞고 또 재반 전반 건강 상태를 다 고려를 하여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약 치료와 더불어서 필요한 혈자리의 침뜸 부항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한방 물리치료, 한방 향기요법, 추나치료, 정신 한방 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조금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과잉 행동 충동형의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과하고 또 음적인 기운이 부족하다고 봐서 자음 강화, 즉 음의 기운을 보하고 화의 기운을 조금 내려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주의력이 결핍된 유형의 경우에는 두뇌나 상부로 가는 맑은 기운을 조금 더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이끼 승향의 치료법을 쓰고 있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짜증이나 분노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간 해울이라고 하여서 우리 아이의 올체된 부분이나 막힌 곳을 잘 풀어주고 기운이 잘 소통되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ADHD의 한방치료의 장점은 아이의 전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다른 문제와 신체 증상까지 개선시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도 조금 아이에게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주의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시를 할 때에는 아이의 눈을 보고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처벌보다는 칭찬을 해주시고 체근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훨씬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주지 마시고 부분으로 쪼개서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집을 오늘 풀자 이것보다는 오늘 수학 문제를 10개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성취감도 높이고 아이 학습 능력을 더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주의 집중력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고 전에는 많이 산만했었는데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든지 그림을 그릴 때도 전에보다는 꽤 그래도 긴 시간 집중하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뛰어난 창의력으로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 에디슨, 아인슈타인도 한때 ADHD를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신이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에는 창의력이 뛰어나고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ADHD 아동을 바라보는 편견 없는 시선을 통해 질환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ADHD 아이들이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궁무궁한 호기심, 기발함, 또 창의성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이지요. 막 걱정이나 염려, 죄책감을 가지고 아이를 임하거나 처벌이나 이렇게 양육 방식을 조금 강압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아이를 조금 기다려주고 믿어주시고 부모님이 함께 행동하고 같이 변화하신다면 ADHD 질환도 나을 수 있습니다. 막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자꾸 실수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자꾸 배우더라도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면 우리 아이가 더 인생을 풍요롭고 강점을 잘 개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에 방해가 되는 ADHD.
어릴 때 나타난 ADHD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관리에 소홀하면 성인에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문제를 불러와 성격 장애를 포함한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ADHD,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평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